1980년대 혜성같이 나타나 당시 고전적인 일본 음악계를 뒤바꾼 마츠다 세이코. 그녀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뜻하지 않은 잡음도 생기게 되는데, 1982년 돌연 데뷔 전부터 동경했던 고히로미와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쇄도하는 기자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까지 그녀에게 해명을 원했고, 세이코는 고히로미도 이런 보도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도 지금 데뷔한 지 2년째로 영화도 갓 찍기 시작한 시점이라 결혼이나 연애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고히로미가 이상형인 건 맞지만 이는 일반적인 동경의 의미에서다 라며 신인답지 않은 차분함과 당당함으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후에 공개 연애를 인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1983년 3월 28일 마츠다 세이코가 오키나와 공연에서 갑자기 난입한 팬에게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19세의 정신병을 가진 팬으로 30cm의 쇠몽둥이로 머리 부근을 구타당해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알려졌지만 과장된 것으로 실상은 플라스틱 파이프라고 전해졌다. 그는 범행 동기로 유명한 사람인 마츠다 세이코를 때리는 것으로 유명해지고 싶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이 사건으로 양손에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고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남은 마츠다 세이코는 오랜 시간 오키나와에서 공연을 하지 못하다가 23년이 지난 2007년에서야 복귀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1983년 8월 1일 마츠다 세이코는 14번째 싱글인 유리사가 스위트 메모리즈를 발표. 이 앨범은 특이한 것이 메인곡은 유리사과였으며, 스위트 메모리즈는 사실 산토리의 캔맥주 광고의 상업곡으로 만들어져 펭귄 애니메이션으로 된 맥주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의 음악치고는 노래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원곡의 가수를 궁금해했으나 광고에 원곡 가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후에 광고에 마츠다 세이코의 크레딧이 추가되면서 레코드 판매량이 급상승. 동년 10월 20일에 새로운 재킷 사진이 부착된 싱글로 다시 발매된다. 이후 마츠다 세이코 본인과 광고에서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주게 되면서 각각 8월, 10월에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에 올랐고, 총 판매량 85만 장 이상으로 마츠다 세이코의 작품 중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제25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편곡상을 받게 된다. 이 무렵 마츠다 세이코의 대악마라 불리는 또 다른 대아이돌 나카모리 아키나가 데뷔 1년 만에 큰 인기를 얻어 라이벌이라 칭해지면서 그녀를 바짝 쫓고 있었다. 이에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마츠다 세이코는 1984년 갑작스럽게 하와이에 단기 유학을 다녀오게 되는데, 그 시기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시작. 8월에 발표된 싱글 핑크 모차르트에서 세이코는 더 이상 통통 튀며 설레하는 여자아이가 아닌 농밀한 사랑을 나누는 숙녀를 노래하기 시작하였고, 이후부터 화장이 점점 진해지면서 예전 풋풋하고 귀여운 느낌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게 된다. 1985년 1월 23일 그녀는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연인이었던 고히로미와의 결별을 선언하는데, 그녀의 다시 태어나면 꼭 함께 있자고 맹세했습니다 라는 말에 당시 호텔방에서 이 기자회견을 본 고히로미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벌레가 되면 어쩌라고 그런 말을 라며 반박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또 다른 이야기론 둘은 합의된 이별이었고 인터뷰 역시 고히로미가 알고 있었다는 말이 있다. 어찌됐든 고히로미와 헤어진 그녀는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후인 4월 12살 연상인 배우 칸다 마사키와의 약혼을 발표한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는데, 결혼을 앞두고 타하라 토시히코와 함께한 무대에서 울음을 터뜨린 것. 이에 대해 데뷔 동기이자 친한 친구로 케미를 맞춰온 둘이었기에 젊은 나이에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여러 감정이 올라와 눈물을 보이지 않았나 싶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에 타하라 토시히코를 사랑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마츠다 세이코와 칸다 마사키의 결혼은 이시하라 유지로에 의한 정략 결혼이라는 설도 나돌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1985년 6월 24일 예정대로 칸다 마사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려 1억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인 초호화 결혼식은 아사히 TV에서 10시간 독점 중계 방송까지 하게 되고 34.9%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게 된다. 시간은 흘러 1986년 딸인 사야카를 낳은 후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주부로서 일이 늘어나겠다는 질문에 그녀는 미안하죠 라는 대답으로 계속해서 연예계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남편인 칸다 마사키 역시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다고. 이는 당시 여자 아이돌이 결혼 후에는 은퇴를 하고 가정주부가 되는 수순을 밟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으로 그녀의 야망이 돋보이는 부분인데, 저 당시 인터뷰 때도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마츠다 세이코는 홍백 가압전을 끝내고 남편이 있는 하와이로 혼자 간 상태였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 나간 그녀의 당돌함은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무책임한 어머니라며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1987년 앨범 스트로베리 타임이 히트작이 되면서 당시 여성들에겐 신여성상의 표본, 마마돌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응원과 인기를 얻게 된다. 연말에는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조용필의 인터뷰 상대로 KBS 가요대상에 출연한 적 있으나 당시 국내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금지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거의 몰랐었다고. 이런 그녀의 행보에 아이자와 히데요시는 세이코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성격이다. 나도 그런 면이 있지만 세이코는 그 이상이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녀의 당돌함에 기가 찼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당돌함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는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데, 1989년 미국 진출을 선언하고 뉴욕에 체류 중 라이벌인 나카모리 아키나의 연인이었던 콘도 마사히코와 불륜 의혹이 터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루머로 당시 세이코는 일 때문에 마사히코를 만났고 미래가 아닌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였다고 밝히면서 교제 따윈 있을 수 없다라며 완강히 부인하면서 일단락되게 된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마츠다 세이코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직접 하며 아티스트의 영역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노리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해외 진출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스캔들 루머를 낳게 되는데,